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시 나토, 미국의 패권, 러우전, 그리고 시리아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리아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이유는 시리아 내전이야말로 딥스테이트의 정체가 가장 잘 드러난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러우전을 통해서 미국과 나토는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나토의 패배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시리아 내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 역시 시리아 때부터 이제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토의 패배의 가장 큰 이유, 미국 패권 붕괴 속도는 빠를까 느릴까, 그리고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딥스테이트의 정체,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리아 내전 관련된 내용도 방송에 담으려고 했는데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떼어내서 다음 방송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딥스테이트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트윗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미차, 이 미국의 저명한 학자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실에 이제 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대학 교수고 훌륭한 대학 나온 이제 박사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충격적인 트윗입니다. 이 엄청난 학식을 자랑하면서도 딥스테이트의 개가 되면은 이런 트윗을 올리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화는 토탈리티, 어떤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도스토옙스키가 아니다. 물론 이 사람은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그리고 러시아 발레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성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전체로 봤을 때 러시아의 이 문명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은 이 굴락이다. 수용소죠. 그리고 감옥, 그리고 이제 이 총살하는 스쿼드, 총살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강간, 토처, 고문, 그리고 폭력의 문화, 훔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피해 쩔은 제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친 자입니다. 자, 이 자는 글자 그대로 아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이 배설을 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이 글에 대해서 이제 밑에 이 테러노라는 사람이 이런 트윗을 달았습니다. 이 애틀랜틱 카운실이라는 이런 딥스테이트 인스티튜션에 몸을 닫고 있으니 이런 끔찍스러운 이제 트윗을 써내는 거다. 여기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러시아는 러시아 문화라는 거 그 자체로 살인, 강도, 강간, 도적질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자입니다. 그 루소포비아입니다. 도스토옙스키를 배출했던 누굴 배출했던 중요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 너희 나라, 너 놈들은 강도, 강간, 살인, 살육의 나라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자, 2017년 3월 17일 미국은 이라크 모술 지역에 폭격을 했습니다. 게릴라가 있다고 해서 폭격을 했겠죠. 그런데 이 폭격을 하고 나서 잔해를 뒤져보니 무려 278명의 민간인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 278명이 폭탄 한 방에 이제 콩가루가 돼서 다 죽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보도는 됩니다. 이제 이 신문에 보면 딱 올라옵니다. 그 다음은 미국 전 언론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게 국익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그리고 미국 국민. 자, 이런 일은 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벌어졌던 수십만 건의 사건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6.25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9년 세르비아에 미국 F-15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지나가고 있는 기차에 맞아가지고 무려 이제 20여 명의 이 승객들이 사망했습니다. 기차가 조그만 기차 같습니다. 한 2량 정도 이렇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고한 민간인이 죽었다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이 사건도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되고 그 다음은 미국 전 언론은 침묵을 합니다. 이게 미국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미국이 왜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그게 오늘의 미국 주제입니다. 먼저 크로아티아 대통령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러우전과 관련해서 이 웨스트의 엄청난 이 부도덕성,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 컬렉티브 웨스트, 미국과 대한민국, 일본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이게 지금 나쁜 겁니다. 한국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컬렉티브 웨스트의 이 행동들, 이것은
대단히 이 deeply immoral,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 서구 세계는 러시아를 끝없이 괴롭히고 자극하고 공격하고 도발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부도덕한 전쟁 하에서 우리가 마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다. 나는 서커스의 푸들이 되고 싶지 않다.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deadly, 치명적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러우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반복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 서구, 특히 이제 미국과 나토가 야기한 대단히 사악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이 크로아티아는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발을 빼는 거죠. 물론 이 양반도 초기에 일부 이제 전쟁 물자나 무기는 좀 되어졌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을 뺀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이 서구가 러시아를 해체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찢어발기기 위해서 공격을 개시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여기에 이제 전쟁으로 응수했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조지 소로스가 93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유럽 국가들을 이제 포섭해서 끌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러시아를 찌르는 이제 폭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동유럽의 국가들, 뭐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뭐 죽어가겠지만 뭐 그건 소유럽이 신경 쓸 바가 아니죠. 그게 미국과 나토의 현재 본질입니다. 이런 악마적인 이야기를 조지 소로스는 90년대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브레진스키입니다. 다 여기서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이 러시아 무역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이제 이 러우전이 발생했는데 전쟁 직전에 교역액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수출액뿐만이 아닙니다. 수입액도 늘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 기름값이나 뭐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같은 양을 수출해도 어쨌든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액도 늘었다. 이 뜻은 러시아 경제가 이제 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이 초기 제재로 인해서 잠깐 내려갔다가 그 여파를 다 극복하고 러시아 경제는 이제 현재 정상 궤도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뉴욕타임즈가 시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13,000개의 제재가 지금 이제 러시아에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정상 궤도로 올라갔습니다. 이 대단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러시아가 이 과거 이제 이 80년대 왜 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 경제의 모순, 그리고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이 소비에트의 문제점, 그것을 Russians with attitude, 이 글을 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엔지니어로서 수호이 27, 이제 러시아를 지키는 전투기를 만들고, 할머니는 칼라 TV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평생 일을 해도 칼라 TV를 살 만한 돈을 모으질 못했습니다. 이게 소비에트 경제 문제였던 거죠. 자, 뭐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비에트는 그 자원을 이 전 세계에 보내면서 전 세계에 이제 공산혁명을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내핍을 강요한 거죠. 자, 국민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수라는 게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지가 않는 겁니다. 내수 경제는 잘하지 못하고, 자,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 제품들은 해외로 이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력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을 캐내야 되고 또 가져와서 거기에 많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내핍을 강요하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뭐 혹은 수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산혁명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이 소비에트는 공산혁명의 종주국으로서 사실은 이제 북한에도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나라가 완전히 골마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공산주의적인 뭐 경제 모순, 뭐 이건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붕괴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붕괴가 되고 엄청난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러시아는 결국 그 부채를 뭐 한 20년 뒤에 이렇게 다 갚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뭐 순채권국으로 이렇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레질리언트하게 이렇게 이제 국가 재정 상태가 건전해지는 거죠. 어쨌든 과거에 이런 모순이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러시아의 미래는 어떠한가?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천연자원 에너지 그리고 옥토를
이 곡창지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교역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일본인입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독일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레오파드 탱크라든가 게파드 이런 것을 보냈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죠. 그까짓 거 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일의 정치인들은 뭐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비난은 하지만 또 매일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 러시아와 대화를 해야 된다. 다시 교육을 해야 된다. 다시 이제 이야기를 서로 말을 나누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또 뭐 숄츠나 이런 정치인들은 매일 TV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와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된다. 뭐 우크라이나 영토를 되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에게 이 푸틴이 가지는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대통령이 된 지 2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푸틴 전에 옐친이라는 술 주정뱅이 그냥 이제 뭐 서방과 미국을 맹목적으로 믿고 시키는 대로 하다가 뭐 이 러시아가 결국 98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국가 부도가 났죠. 이 폴란드와 러시아는 뭐 1990년대 비슷하게 이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했지만 미국과 서유럽은 폴란드에는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폴란드 경제는 계속 이제 꾸준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에는 약탈을 했습니다. 올리가크를 이용해서 약탈을 하고 그래서 이 90년대부터 99년까지 러시아 경제는 철저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푸틴입니다. 푸틴은 기적적으로 나라를 끌어올린 겁니다. 물론 이 러시아는 이제 많은 지하 자원과 또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어쨌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은 푸틴입니다. 1999년 푸틴이 처음 이제 취임할 때입니다. 이 집을 소유한 것, 그것이 한 58% 정도 비율인데 2020년은 92% 정도. 뭐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뭐 이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99년에 64%, 2020년에 65%,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이 러시아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이제 1.83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1999년 1.99인데 현재는 이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3년 1.78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GDP 대비 부채 비율, debt to GDP. 자, 이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에는 GDP 대비 이 국가 부채가, 공적 부채가 한 37.7%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96.9%입니다. 지금 얼마일까요? 130%입니다. GDP 대비 미국의 국가 부채가 130%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99년에는 100% 이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4.24%, 지금은 오히려 이 재정 흑자국이 되었습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자원 강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뭐 산유국들은 대체로 이와 비슷한 debt GDP 레이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입니다. 기대 수명 같은 경우 러시아는 이제 아주 나쁘다가 71.8세로 늘었습니다. 미국은 99년에 이제 78.9에서 76.1. 미국은 조금 더 이제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제 빈곤율입니다. 빈곤율 같은 경우 러시아는 무려 43.4%인데 푸틴 집권 20년 만에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빈곤율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11.8% 99년입니다. 2020년에 6.2%. 러시아가 오히려 상황이 더 좋습니다. 범죄율 뭐 이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suicide rate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역시 미국이 더 높아졌습니다. 2000년대는 러시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용으로 인한 죽음, 러시아 같은 경우 2022년에 10,000명, 1억 4,300만 명 인구 중에 10,000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한 2배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입니다. 뭐 그냥 인구 비율로 하면은 5배가 높다는 겁니다. 마약 사용으로 인한 죽음이 이렇게 높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이란은 새로운 형태의 이제 뱅킹 시스템, 뭐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들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예, 한찬욱 님이 이런 거를 인용하셔서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여기 엘라스테어 크루커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올렸는데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러시아는 달러 해외 팽창을 막음으로써 달러 패권에 대해서 치명적인 위협으로 등장했다. 러시아가 뭐 미국 달러 체제에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가했다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 경제가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력 있게 살아나서 원궤도에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달러 팽창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미국 달러 패권이 종이 호랑이다, 폰지 스킴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크루크라는 사람은 미국 달러를 대단히 이제 달러 시스템을 대단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것과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남반구 글로벌 사우스는 실물 경제에 기반한 신세계의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구 세계는,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패권, 이제 기축통화로서 달러 패권, 그리고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존이죠. 이 둘을, 즉 피아트 법정 화폐 시스템 중에 최강자들입니다. 이 둘은 새로운 질서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 패권의 인질로 사로잡혀 있다. 미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이번 러우전에 있어서 미국의 패배다. 워싱턴은 달러 패권을 감히 양보할 수 없다. 그것은 미국의 쇠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팀은 러시아가 지금 이제 지고 있다. 러시아가 조만간에 무너질 거다. 항복할 거다. 이런 판타지 소설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너무나 큰 판돈을 걸었기 때문에 쉽게 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끔찍스러운 미국의 현실입니다. 자, 이 러시아 경제는 탄력 있게 이제 복원되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엄청난 이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러시아를 타격한 진정한 이제 공격 무기였죠. 그런데 러시아 경제는 놀랍도록 빠르게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들여서 이기고 있고, 이 서구의 이 무기와 물자, 병력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파괴되면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측도 어느 정도 피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만 미미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체는 이 생산도 활발하게 들어가서 점점 더 이제 빠르게 본 궤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방은 자신들의 계산 착오가 달러 패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로 미국은 팽창적인 공화국 제국이었다. 이러한 팽창 움직임 없이는 국내 통합의 시민적 유대가 해체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자유의 투사 이런 환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사명이 어느 정도 이제 완수가 되었을 때 사실상 이 소비에트 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해체되면서 어쨌든 미국은 냉전 시대에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은 어떤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유,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전 세계에서 이 전쟁을 유도하고 일으키고, 그리고 군산복합체에 배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30년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이 미국 군대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 일루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워크 문화는 또 이것과는 또 배치가 되는 거죠. 어쨌든 미국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팽창주의적인 네오콘적인 사상은 사실상 이 부시 정권 때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 경제가 처참한 몰락, 2008년 이제 리만 브라더스 부도 때 이야기입니다. 처참하게 몰락하고 나서 이제 이 네오콘 세력은 좀 뒤로 빠졌습니다. 이때 이 리버럴 세력이 들어오는데, 리버럴 세력은 네오콘 아젠다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바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피에 굶주린 듯이 많은 전쟁을, 더욱더 추악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리버럴 세력은 워키즘이죠. 자, 이제 네오리버럴 세력, 뭐 허무주의, 그냥 뭐 이 성도, 성 정체성도 없고 뭐 이런 희한한 세계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워크 문화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통합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심각하게 분열된 상태로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공통된 면은 있습니다. 공화민주 할 것 없이 뭐 리버럴, 뭐 이 네오콘, 뭐 네오리버럴 세력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똘똘 뭉쳐서 이 네오콘 아젠다, 이 전통적인 이 군산복합체, 그리고 월가, 이들 빅파마, 이들의 배를 불리는 아젠다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 과도 지배 체제죠. 자,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미국의, 그리고 서방 세계의 올리가크 이 과도 지배 체제에 맞서서
탄력 있게 살아났습니다. 자, 미국은 세계를 관리하고 있다,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의 힘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는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걸프만 연한 국가들이 오히려 러시아, 중국과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이 러시아의 GDP를 들고, 이제 GDP는 대한민국이나 스페인과 비슷합니다. 자, 이 정도의 GDP를 가지고 건방지게 우리 The West, Collective West, 우리 집합적인 총체적인 서구 세계에 맞서겠다고 하하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러시아 맛 좀 봐라 하고 이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어쭈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러시아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합치면 세계 GDP의 3.3%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회복력을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과거 90년대 가면은 일본의 GDP도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 GDP는 자,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이게 고도로 발전된 국가에서는 좀 상당히 중복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종합상사 이러면은 사고 팔고 중개무역하고 이러면 이제 GDP도 부풀려지는 거죠. 어쨌든 이 GDP라는 것 자체가 한 나라의 경제력을 이제 재단하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지표죠. 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런 적용은 허구적이라는 겁니다. 이 러시아는 이 실질적인 생산 경제, 자원도 그렇고 그리고 산업 기반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산업 생산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이 규모 자체가 러시아랑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미국의 제조업은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쇠퇴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제한된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만한 경제가 어떻게 이 컬렉티브 웨스트를 상대로 이 전쟁까지 수행하면서 전쟁 물자까지 되면서 경제까지 살아나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라고 불렀는데 이 꼬리표를 이제 나토에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러시아, 인도, 러시아, 중국, 글자 그대로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동 역시 여기에 이제 가세하고 있고, 터키 역시 눈치를 보다가 러시아, 중국 쪽으로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역시 아랍 세계와 그리고 이란과 화해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미 중국이 도리를 쳤고, 아프리카에서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던 영국과 이 프랑스를 지금 이제 중국이 축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남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 역시 그렇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어떤 무역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북극로, 그리고 이 베테르부르크에서 이 본베 인도까지 연결되는 이 남북 운송 회랑 카스피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대한 어떤 에너지의 어떤 허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구 세계는 북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서유럽 이쪽 지역으로 점점 더 이렇게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땡땡 락다운을 거치고 인플레이션 금리가 오르고, 그래서 달러 같은 이제 피아트 법정 통화는 지금 현재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피아트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과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피아트 체제로 넘어가면서 인류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정 통화에서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법정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신뢰도입니다. 크레딧이죠. 이 신뢰입니다. 트러스트. 어떤 나라를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리고 이 스탠다드, 플랫폼, 마켓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 US 달러라든가 그리고 영어도 그렇습니다. 잉글리시, 영어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마켓이죠. 마켓에서 뉴욕 증시, 여기 전 세계인들이 투자하고 또 전 세계 기업들이 뉴욕에 상장을 하고 또 여기서 거래되고, 상품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글자 그대로 플랫폼, 스탠다드, 어떤 이런 마켓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해야 될 거, 미국이 했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신뢰입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US 달러를 건강한 화폐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디
뭐 밑빠진 독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 Debt to GDP 레이시오를 한 6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이런 일을 했었더라면 US 달러는 이제 믿을 수 있는 화폐로서 현재 어떤 기축통화 체제를 계속 이끌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남용을 했습니다. 공정하게 사용했어야 될 플랫폼과 스탠다드, 이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용을 하고 부당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금을 몰수를 한다든가, 러시아의 국채, 이 외환 보유금을 몰수를 한다든가,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거죠. 멀쩡하게 공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에서 축출을 한다든가, 뭐 이런 모든 행동들, 이것을 보고 전 세계가 경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심플한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피아트 법정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미국이란 국가를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일을 이 마음대로 했습니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 스스로의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US 달러가 기축통화다. 그래서 이제 으름장을 놓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언젠가 뭐 미래 어떤 시점에 미국의 의지에 반대하면은 이 나라의 뭐 외환 보유금을 몰수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국제 결제망에서 스위프트에서 퇴출한다든가, 이런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 가지고 있지 않는 힘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힘을, 권력을 남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약한 겁니다. 미국이 이 세계를 대상으로 이 공정성을 지키고 이제 신뢰를 지켜줬을 때, 그래서 심지어 전쟁을 하고 있더라도 이 상거래는 공정하게 진행하고 뭐 재산은 보호해주고 그들의 재산은 보호해주고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미국의 피아트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이 기본적으로 이 피아트 체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 스스로의 어떤 지위를 남용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운명에 처했던 거죠. 의외로 미국의 어떤 이제 패권의 붕괴 속도가 대단히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와서 뭐라고 하면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 사람들의 말을 어겨, 어떻게 바이든의 말을 어겨, 그냥 시킨 대로 해야지. 이게 이제 우뽕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죠. 자, 지금 블링켄은 뭐 이스라엘도 가고 또 다른 나라도 많이 갔습니다. 남아공화국도 가서 그냥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또 욕도 듣고 오고 그랬습니다. 자, 나토 사무총장 극동이 왔고, 그리고 숄츠 남미 갔고, 블링컨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 그 중에 무기와 뭐 어떤 물자 지원, 전쟁 관련된 물자입니다. 이것을 부탁을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와서는 이 남한의 적인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한다, 이런 황당한 이 논리를 들어서 남한도 이제 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자,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와 러시아,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여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들만의 전쟁이고, 우크라이나와는 뭐 나토도 어떤 동맹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러시아를 괴롭히기 위해서 자신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지금 온팡 뒤집어 쓴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기가 다 떨어지니까 무기 뜯어내려고 이제 온 겁니다. 물론 뭐 윤석열이 봐서는 조금 주긴 줄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블링컨 같은 경우는 휴전 제의를 했다는데 웃기는 이야기죠. 러시아가 코웃음 치고 있습니다.